여러분, 보통 영어 읽기 하면 시험을 위해 공부했던 독해 지문들이 떠오르죠. 한국의 문법, 독해식 공부 때문에 정말 필요한 말하기 듣기 영어는 잘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 읽기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영어 원서 한 권을 읽지 못한다. 이것도 진정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겠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읽기 능력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영어 읽기를 잘못 공부했을 때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오히려 독해 지문은 분석을 해서 시험 점수는 잘 맞출 수 있었지만 영어 원서 한 페이지도 못 읽었어요. 그게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런데 읽기 공부 방법을 바꿨을 때 원서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하기, 듣기, 쓰기 실력까지 함께 늘릴 수 있었거든요. 오늘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영어 읽기 공부법에 총 4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어 읽기를 위한 준비 단계예요. 준비 공부하기인데 이때 발음이랑 문장 구조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 읽기인데 발음을 공부한다는 게 좀 의외죠. 그런데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제가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단계는 대부분 알고 있는 단어로 구성된 영어 동화책 20권 읽기예요. 이 단계가 또 왜 중요한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는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찾아가면서 영어 소설 10권 읽기인데요. 이때 영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나 아니면 영한 번역, 가이드가 있는 책이 좋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유추해 가면서 끊김없이 몰입하면서 읽기예요. 이 네 번째 단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해야 할 영어 읽기의 단계고요. 영어 읽기 공부법 1단계는 준비 공부하기, 발음과 문장 구조 공부인데요. 여러분이 정확히 발음하는 법을 모르면 이게 그냥 눈으로 읽는 건데 잘 읽히지가 않아요. 보통 원서 사서 한 페이지 읽고 못 읽었다 하는 분들이 거의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속발음을 하거든요. 그런데 발음을 모르면은 이게 잘 읽히지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문장 구조인데요. 내가 발음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읽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문법이랑 조금 달라요. 제가 문법을 많이 알아도 문장 구조 파악이 안 돼서 쓱쓱 읽어나가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먼저 발음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가 정말 열심히 읽어서 굉장히 낡은 해리포터 책이 있는데 발음이 왜 중요한지 이 제목부터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제목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이라고 영화 제목도 똑같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텐데 혹시 잘 읽히나요? 아마 중간에 이 마법사라는 단어가 뜻을 알더라도 잘 안 읽힐 거예요. 영어 정확히 발음하는 법에서 중요한 건 음절을 파악하면서 발음하는 건데요. 이 단어 음절을 보면 3음절인데요. soar, sir, 그리고 맨 첫 음절에 강세를 주면서 sorcerer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리고 이 sorcerer, 마법사라는 단어는 이 책에서 진짜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안 읽히는 단어들이 정말 한 문장에 2개만 있어도 정말 잘 안 읽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음하는 법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영어 읽는 법 발음편 영상 2개 올렸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문장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번역 해설한 디즈니 책인데 그 중에 곰돌이 푸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He climbed the tree using the ladder. 여러분, 이 문장 보면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확 이 문장이 와닿으면서 쉽게 느껴지진 않죠. 문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좀 안 읽힌다, 뭔가 문장이 좀 어렵네 이러실 수 있고 반대로 문법을 잘 아는 분들은 이 문장 분사구문 아닌가? 분사구문 무슨 용법이지?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분사구문이라는 문법 자체를 워낙 어렵게 배우기 때문에 그냥 딱 약간 좀 문장을 보면 두려운 그런 느낌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문장 구조 이렇게 2개가 붙었다고 파악하세요. 그리고 이 ing가 들어간 부분이 동시에 일어난 상황이고요. ing 붙은 이 부분을 뭐뭐 하면서,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He climbed the tree. 그가 나무를 올라갔어요. 그 다음 문장 구조 또 나오죠. Using the ladder. 그 사다리를 이용하면서. 그 사다리를 이용하면서
이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 문장 구조 알면 다른 문장도 잘 읽힐 거예요. 여기 보면 Piglet walked bravely looking for poo. 이거 어떻게 파악하면 되겠어요? 먼저 첫 번째, 피글렛은 용감하게 걸어갔다. 그 다음 두 번째 파악되죠? Looking for poo. poo를 찾으면서, 뭐뭐 하면서.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poo를 이렇게 찾으면서 용감하게 걸어간 거죠. 여기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도 잘 읽힐 거예요. I wish I weren't so small, he said, looking up at the tree. 뭐겠어요? 내가 너무 키가 작지 않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악되죠?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뭐뭐 하면서. 이런 문장 구조 공부는 제가 유튜브와 강의 내에서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는 것 자체가 말하기뿐만 아니라 읽기에도 다 도움이 돼요. 이제 2단계 가볼게요. 대부분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구성된 쉬운 영어 동화책 20권 읽기. 발음과 문장 구조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진짜 영어 동화책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소설 같은 이야기책에만 초점을 맞출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이 소설 한 편을 읽을 수 있으면 다른 영어 읽기는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2단계에서도 영어 동화책을 제가 예로 든 거고요. 이거는 저희 집에 있는 아이 읽어주는 영어 동화책인데 여기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There's a dragon on the doorstep. Do you think he wants to play? 여기는 발음하는 거 어렵지 않죠? 다 읽히죠? doorstep 이런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문장 구조도 there's 뭐뭐가 있다. on 이거는 어디 위에 있다. 지금 doorstep 위에 있다. 그리고 또 do you think he wants to play? 이건 이제 두 문장이 붙은 구조고요. 동화책으로 시작하면 좋은 게 이 그림이 있어서 유추가 되죠. doorstep 이거는 현관문 앞에 문간이라는 거 딱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때 약간 스피킹적으로 연습을 해보려면 그가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걸 좀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가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 Do you think he wants to eat this? 그가 이걸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Do you think he wants to say something?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꿔가면서 연습을 할 수 있겠죠. 또 이런 동화책도 How do you feel? 이거 자체가 음음문 구조를 딱 배울 수가 있죠. How do you feel? 너는 어떤 감정을 느끼니? 또 뒤에 보면 Well, sometimes I feel bored. 가끔은 심심해. 이때 I feel boring 이라고 말하지 않고 I feel bored 라고 말한다는 것도 또 스피킹에서 바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대부분 내가 아는 단어로 구성된 한쪽에 한두 줄 정도의 그 글밥이 있는 영어 동화책을 20권 정도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요. 아이나 조카, 손주가 있다면 읽어주는 김에 내가 공부가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읽었거든요. 그땐 제가 굳이 사진 않고 그런 식으로 한 달 정도 책을 읽었는데 이때 너무 빠르게 막 휙휙 넘기지 말고 발음이랑 문장 구조 음미해 가면서 또 그 배운 문장, 읽은 문장을 다르게 응용하면서 스피킹에 쓸 수 있도록 또 이런 영어 동화책들은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그 다 음성 파일이 있어요. 원어민 성우들이 녹음한 그거를 들으면서 리스닝 공부도 되도록 그런 식으로 다각도로 공부하면 좋겠죠. 3단계 모르는 단어는 찾아가며 영어 소설 10권 읽기. 영어 동화책을 20권 정도 읽어봤다면 이제 진짜로 영어 소설에 도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책을 잘못 고르면 또 한 페이지 읽다 말 수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영화를 배경으로 한 책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용을 알고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이 책은 제가 처음에 읽으려고 했는데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먼저 찾아서 봤어요. 그 다음에 끝까지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 죽은 시인의 사회 Dead Poets Society. 이 책은 영화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소설화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먼저 보고 소설을 보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모르는 단어예요. 생소한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가 발음도 할 수 있고 문장 구조도 안다면 읽어 내려갈 수는 있는데 계속 생소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반드시 뜻을 찾아봐야 돼요. 이 단어 찾는 게 굉장히 일이거든요, 실은. 그런데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리스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리스닝이 잘 안 된다는 분이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발음이 뭉개져서 들리고 잘 안 들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소리 자체가. 그런 분들은 본인 발음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소리를 내가 클리어하게 들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해석이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휘력이 굉장히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잘 해석이 안 된 영화나 뉴스 대본을 뽑아서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거기에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을 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멈추고 이 스마트폰에 사전에서 뜻 찾고 멈추고 찾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밑줄들이 막 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 한 페이지를 일단 읽고 모르는 단어에 이렇게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찾고 넘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때 그 모르는 단어를 따로 어디 단어장 같은 데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딱 그때 한 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단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굳이 막 정리를 해놓고 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고 대신에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넘기면 또 그걸 봤는데 앞에 나왔더라도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뒤로 가면 이게 점점 찾을 단어가 사라져요. 왜냐면 그 작가가 쓰는 단어는 좀 비슷하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휘력이 점점 채워지거든요. 또 가이드북도 딸려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면은 영한 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Tuesdays with Maury 이 책은 이쪽은 한국어가 있고 이쪽은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어를 읽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한국어를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구나 이런 것도 파악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죠. 또 가이드가 딸린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은 단어를 다 뜻을 찾아놓고 또 해석도 해놓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아래 여기 모를 만한 단어가 다 찾아져 있어요. 이런 책도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가 딸려있는 책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디즈니 책 번역 해설을 할 때 모르는 단어를 다 찾아놓고 왜냐면 어차피 찾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 발음, 문장 구조 같은 거를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있으면은 그 영어 읽기를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이런 책을 10권 정도 읽는 거 물론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렇더라도 이게 영어 읽기뿐만 아니라 듣기 실력까지 껑충 상승하게 해줄 거니까 반드시 도전해 보시고요. 마지막 4단계는 모르는 단어는 유추하면서 끊김없이 몰입해서 읽기입니다. 이게 영어 읽기의 마지막 단계이자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영어 원서를 읽을 때 계속 단어를 찾으면서 봤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한 10권 저는 훨씬 넘게 읽었을 때 한번 단어 안 찾고 쭉 읽어보자 라고 하니까 이게 쭉쭉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은 이게 가능하고 저는 이 단계가 되었을 때 정말 좋았어요. 원서를 완전히 즐기는 느낌이었고 또 말하기, 듣기, 쓰기까지 다 같이 향상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한국어 책 읽을 때도 모르는 단어 나와도 일일이 찾지 않고 정말 궁금한 경우만 찾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면 좋겠죠. 저는 요즘 이런 방식으로 고전 소설을 읽고 있는데 여기 오즈의 마법사, 또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런 소설들 어린이용으로 각색한 거 말고 그냥 원작 그 고전 문학 소설은 이미 여러분들이 구글의 PDF 같은 걸로 다 받아서 읽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팝업북으로 나왔더라고요. 더 재밌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팝업으로 나와서 조금 좀 재밌게 볼 수 있으면서 이 옆에 부분은 다 원작 문학을 그대로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어 굳이 찾지 않고 몰입해서 쭉 그걸 느끼면서 읽는 걸 하고 있고, 굉장히 약간 올드한 단어들도 많이 나오긴 해요.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그래도 그냥 유추해가면서 읽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Wonder, 이 책은 선물 받았는데 이거는 영화가 있길래 제가 영화를 미리 봤어요. 책을 읽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 찾지 않고 약간 중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계속 이렇게 유추해가면서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소설뿐만 아니라 뭐 자기계발서라던가 이런 주간지 같은 거 읽는 거에도 도전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영어 읽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어 읽기 그 자체의 순수한 재미도 느끼고 또 교양 있는 시간도 보내고 말하기, 듣기, 쓰기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네, 오늘은 영어 읽기 공부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1단계부터 하려면 발음 문장 구조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이 부분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esteri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에서 배워야 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